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바뀌었지만 확진자 수가 차원이 다르게 늘면서 방역 당국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야외광장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시각인 오후 2시가 되자마자 금방 긴 줄이 늘어섭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검사를 마친 시민들. 힘겹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사람들도 확진이 너무 많이 되고 본인이 철저하게 방역하고 이게 나가야지 어쩔 수 없죠 뭐. 토요일인 지난 19일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800여 명이 확진된 지난 13일부터 7일 연속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는 광주 2,610명, 전남 1,445명이 확진됐습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방역 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 역학조사부터 행정력이 만만찮게 듭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119에 상담 전화를 하는 비율은 2달 만에 5배나 뛰었습니다. 잇따르는 민원 안내도 벅찬 실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일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치구, 시의 어떤 보건 쪽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택치료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역 업무의 과부하를 덜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의사회 등과 협의해 일선병원의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현재 7곳에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한 군데뿐인 재택치료자 외래진료 병원도 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전문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갖춘 거점 전담병원 지정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여는 등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는 이른바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진정권 씨. 진 씨는 5년째 달마다 수입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기부나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뿌듯하고. 인근 국밥집 사장 김희순 씨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지난해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나눔을 제가 이제 일생을 다하도록 저는 이제 뭐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일대 착한 가게는 모두 25곳.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들이 기부한 2,700만 원은 지정 기탁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홀몸 노인 등 같은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주방 도구, 책가방과 책을 구매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소중한 미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서 봐도 고맙다고 인사도 못하는 거지. 최근 주민센터에 착한 가게 현판이 설치되면서 가입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고 가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거 설치 후에도 2군데 정도가 더.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 등으로 더 팍팍해진 지역 공동체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지능 지수가 낮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딸이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경계선 지능인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보다 지능이 10% 정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에 와갖고 엄마 나 바보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대화에 못 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또래 관계 문제도 엄청 크게. 경계선 지능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한글 해독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7만여 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간혹 언어나 인지능력 치료 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문자 습득의 어떤 가능성들이 점점 좀 더 희박해집니다. 결국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중도 탈락 또는 사회 부적응 이런 일들이.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과학관이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 안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의 원리와 환경의 중요성을 놀이와 기구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됐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영호 기자입니다. 대형 고래 모형 속의 반응형 영상에 있는 플라스틱을 밟자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치워 바닷속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로 마련된 체험 공간입니다. 평평한 모래를 쌓아 올리자 영상에 푸른 숲이 생기고 동물이 나타나 훼손된 자연 복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새롭게 마련된 어린이 과학관입니다. 인간과 자연,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놀이와 기구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며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와 신체 발달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 과학관은 지난해 12월 국립대구과학관과 이번 국립중앙과학관을 시작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에도 개관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건물 녹화와 패시브 하우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경우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열 공법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수시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섬들의 문화유산 학술조사 성과를 여수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기반 시설들이 올해 잇따라 완공됩니다. 완도군은 산림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약산 해양치유 체험센터가 다음 달 준공되고 4월에는 청산도에 테마형 해양치유 체험시설 8곳과 해양문화치유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 국내 최초 중소형 선박 대상 종합안전관리 시설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3월 북한 배후단지 부지에 준공될 예정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중소형 선박의 안전점검과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5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시험의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선관위에 항의하고 재부착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신고 접수 후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포함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다시 부착했으며 벽보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쇼핑몰 유치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본부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지역의 쇼핑몰이 있냐 없냐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두고 비전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쇼핑몰 논란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쇼핑몰 유치건뿐만 아니라 호남 발전 공약 전체를 두고 토론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외국 국적의 어린이에게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광주 지역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의 외국 국적 어린이에게도 한국 국적 어린이와 같은 월 15만 원에서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외국 국적의 어린이에게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광주가 영하 4.4도, 보성과 해남은 영하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추위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7에서 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또 오늘 저녁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눈이 날리는 정도고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1에서 5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이 영하 7도, 화순이 영하 8도로 춥고요. 낮 기온은 7에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은 아침 기온 영하 7도, 고흥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장흥의 낮 최고 기온 8도, 영암과 강진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